안녕하세요. 레저백서의 원영중입니다. 오늘은 레저와 여가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레저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레저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혼자서 하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지만 남과 같이 하는 레저도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레저 활동은 힘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한 레저가 그냥 즐겁지만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일이 더 재미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참 몰입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레저를 설명하고자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였고, 그 한 명 중에 그 한 학자가 제임스 머피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자, 이게 뭐 너무나 오래된 그 족보 있는 노트인데요. 이것을 유튜브에 그대로 올리면 예의가 아니라 다시 제작했습니다. 저 보면은 구속과 의무와 또 자발성과 자기결정의 연속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동관과 시간 개념을 기준으로 레저 유형을 분류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노동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레저의 관점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레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레저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관념은 기계적인 시간관, 그리고 또 자연적이고 계절적인 것, 이건 뭐 시계가 없을 때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시간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레저, 연속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뭐 다 모든 것이 들어간 관점 하에서 볼 수 있는 레저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나오는 것이 자유재량 시간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주도의 생활 리듬 속에서 남은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레저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사를 했던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인스트루먼트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도구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단어 스트레스 홀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아,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홀드라고 하는 건 문지방 아닙니까? 그것을 넘어가는 역치를 넘고 나오는 행동 양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 어디에 가서 단체에 가서 그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 애를 쓴다거나 하는 경우 그게 바로 도구적 해석으로 그렇게 레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의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피릭 레크레이션이라고 치료 레크레이션 영역이 사실은 미국 내에서는 발전했다고도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레저의 계층적 해석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였죠. 그래서 의무적이고 세습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비노동형의 소일거리입니다. 그 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레저를 갖다가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바로 레저가 아니겠느냐. 최근에 어떤 레저 해석으로 볼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어떤 과시 형태의 레저 활동 이런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전적인 해석입니다. 밑에 보면 시간관념이 자연적이고 계절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레저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경우가 극히 찾기가 힘들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계층이 자신의 어떤 영혼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레저를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레저의 어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고전적 해석에서는 레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하나의 조건이 될 때 그런 관점에서 레저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해석은 반공리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레저 자체만 그냥 좋아서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노동윤리를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그저 탐닉하고 또 쾌락을 쫓고 하는 경우에 이런 반공리주의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종합적입니다. 시간도 종합적이니까 레저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레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기 표현 활동과 경험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일과 노동의 그 융합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레저라고 하는 것 또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경우는 에징턴하고 디그래프가 쓴 책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레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봤던 여가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뭔가 몰입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활동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뭔가 하는 활동. 그 다음에는 state of mind. 앞에 그 있었던 그 6개의 해석 중에는 state of mind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반공리주의적인 행동들이죠. 그래서 anti utilitarian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해서 하는 행동인데 뭐 어떠냐 그러면서 심한 음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약을 취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뭐 해석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심볼입니다. 그래서 과시적인 어떤 소비로서의 레저. 그렇게 하는 게 레저 아니겠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소셜 인스트루먼트, 사회 제도적 접근입니다. 아까 두 번째 해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리스틱 컨셉, 종합적 해석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레저는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레저 활동과 레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레저 활동의 참여 동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겉으로는 동일한 레저 활동을 하고 있어도 참여 동기 자체는 또 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유의사에 따른 레저 참여도 항상 즐거운 레저 경험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앞서의 그 사진 속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유시간에 자신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레저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사진 속의 사람들은 다 동일한 즐거운 레저 경험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의 현장에서도 즐거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와 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저는 상당히 참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봤습니다. 우리 국내 학자들도 오랫동안 레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 대표적인 한국 여가 레크레이션 학회하고 한국 여가 문화 학회에서 학회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여가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고요. 저 자신도 큰 비판 없이 그 학교 홈페이지에 전공 분야를 그냥 여가학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레저학으로요. 그래서 그 작년 가을에 그 네이버 오피스를 활용해서 여가하고 레저의 혼용 조사를 시행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서 한 700명 이상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레저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연상시키냐 그랬더니 뭔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답을 하셨고, 레저 자체는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과는요. 응답자 대부분이 레저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셨고요. 레저는 무엇인가 하는 활동으로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레저를 여가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동의하지 못하거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여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무엇이 연상되는가라는 질문에 47.3%가 휴식이고 36.5%가 자유시간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레저 관련 활동을 포함하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코로나 이후 응답자의 다수가 레저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80.4%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레저가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노트를 준비하다가 오래전부터 강의에서 제가 활용했었던 홍사중 기자의 컬럼을 꼭 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거의 30여 년 전에도 필자는 레저 개념을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레저를 갖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여가를 갖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역시 홍사중 기자가 갖고 있었던 레저에 대한 해안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알아본 레저하고 여가의 자성적 탐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레저를 여가로 번역해서 사용하면 레저의 원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가의 시간적 해석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를 스포츠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레저를 레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레저와 여가의 용어 선택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탐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저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레저와 여가의 자성적 탐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